안녕하세요. 매국고 생명과학 학생들 선생님은 박수정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오늘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완성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이 탐구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하나의 결론을 도달하게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여러 가지 관찰 사실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분석하여 이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책에도 있죠.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고 관찰을 수행하고 관찰 결과의 해석 및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윈의 진화론이죠. 우리가 1학년 때 핀칫의 부리 모양에 대해서 다윈이 연구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각 섬의 핀칫새를 싹 모아가지고 부리 모양을 살펴보고 그것과 먹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이러한 방법을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매우 중요. 자,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인 가설을 세웁니다.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옳고 그른가를 검증하는 탐구 방법을 우리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건 가설입니다. 자,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이게 이제 가설인데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없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옆에 그림 볼까요?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 결론이 가설과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이것이 맞으면 일반화, 법칙화 이론이 되고 틀리면 다시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이 연역적 탐구 방법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탐구 설계 과정을 들어갈게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탐구 설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가설을 세울 때 만약 A가 변한다면 B가 뭐뭐 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 A가 바뀌면 B가 바뀔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럼 실험도 그렇게 하겠죠. A를 바꿔보니 진짜로 B가 바뀌었어. B가 이렇게 되더라. 이러면은 실험이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A를 바꾸지 않아도 굳이 A를 바꾸지 않아도 B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실험은
성립하지 않겠죠.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내가 A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B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A를 바꾸지 않는다면 B는 어떻게 될까? 라는 실험이 꼭 끼워져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대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실험을 할 때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여 실험군과 비교한 실험을 우리는 대조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표를 보면 빈칸이 있는데 위에 거는 인위적으로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경 또는 제거한 집단. 내가 어떻게 바꾼 집단이죠. 이것은 실험군이라고 하고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집단으로 검증할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는 집단을 뭐라고 한다?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 실험 매우 중요하고요. 실험군과 대조군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탐구를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변인. 자, 실험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뭔가를 변화시키면 뭔가의 결과가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독립변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독립변인이 바뀌어서 따라서 종속되어 바뀌는 것을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가설에서 A가 바뀌면 B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A는 내가 조작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바뀌는 B는 따라서 오는 종속변인이죠. 그런데 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만약 선생님이 가설 하나 세울게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실험할 때 빛의 세기를 다르게 조작해 주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가 달라지겠죠. 이게 종속변이고 이 위에 게 독립변인이에요. 그런데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빛의 세기뿐만 아니라 CO2의 농도나 물의 양이나 온도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빛의 세기인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요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상의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겠죠. 그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조작하고 싶은 것들은 조작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변인들을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변인은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이루어지고요. 독립변인에 의해서 종속변인이 따라서 바뀝니다. 이때 조작변인은 실험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바꿔주는 것을 조작변인이라 하고요. 통제변인은 종속변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변인들을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빈칸이 더 있네요. 자, 읽어봅시다. 대조 실험에서 조작 변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독립 변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변인을 통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자, 이번에는 대조실험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예방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입니다.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의 예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50마리의 건강한 양을 25마리씩 두 집단으로 나눈 후 한 집단의 양에게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였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후 두 집단에게 탄저균을 주사하고 결과를 관찰하였다. 자, 그래서 보면은 50마리의 양을 집단 A와 집단 B로 나눴네요. 반으로. 그래서 건강한 양입니다. 여기에 집단 A는 백신을 주사를 하고 집단 B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어요. 조작변인 아니.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실험군은 뭐죠? 그렇죠. 백신을 주사한 것이 실험군이고요. 백신 주사하지 않은 것이 대조군입니다.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뭘까요? 백신을 주사하였는가? 주사하지 않았는가? 이게 조작 변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종속 변이는 무엇일까요? 탄저균을 주사했을 때 건강한가? 탄저균을 주사했을 때 죽는가? 그게 종속 변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통제 변이는 무엇일까요? 여기 있죠. 건강한 양이라는 거. 그리고 이 양에게 제공되는 환경은 다 최상으로 똑같이 제공이 되어야 이 실험이 정확하게 되겠죠. 결과가 잘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의 마지막 단계. 자, 결과를 분석합니다.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했죠. 결론을 도출해서 뭘 비교합니까? 잠정적인 결론이었던 가설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과 실제 결론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검토를 하는 거죠. 일치하면 일반화하여 법칙과 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가설을 수정하고 탐구도 수정해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역시 결론과 수정된 가설을 비교해서 결과를 보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의 탐구 방법 중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마무리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활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